지금 표면적으로 굵직한 인물들은 아마 그 김민석, 강훈식 그리고 이종석 같은 이제 초대 내각의 핵심 인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꽤 오랜 기간 그림자 보좌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예.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실장은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중이고 이제 뚜렷한 직함은 없는데 과거 성남시 시민단체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김현지 보좌관도 아마 용산 대통령실 가지 않을까. 김nom준 정무부 실장도 여러 청와대로 들어간다면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는 과거 성남 시절에 인연이 깊었던 이런 인사들은 거의 과거부터 20, 30년 넘게 이제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성남 식구라고 하죠. 성남 시민 모임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인연들에 대해서는 사실 밀접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각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김현지 보좌관이라든지 김남준 부실장 같은 경우는 총무 비서관이나 부속실장 정도로 저는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상을 해보고요. 어차피 이제 대통령실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역하게 지근거리에서 상의할 수 있고 편하게 무엇이든지 상의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에 김민석 총리라든지 내정자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인수위가 없이 바로 취임을 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이 맞은 사람 바로바로 소통이 되는 위주로 지금 인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와 정책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그런 현역 의원들을 저는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남 식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김민석, 강훈식 이런 분들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까지는 어쨌든 캠프를 거쳐오면서부터 선발을 맞춰온 인사들로 속전속결로 빨리 이 국정을 안정을 시켜서 장관 인청이라든지 장관 내각의 어떤 인사가 끝 마무리되면 저는 또 새로운 어떤 인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하고 제 옆에 있는 그래픽을 좀 같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미리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게 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 대선이고 인수위 없기 때문에 과거 비슷한 비교가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각 완성까지 초대 내각 완성까지 반년 넘게 6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조금 전 아까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늘공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근무했던 사람들 복귀를 지시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 보면 탄핵 소추돼서 직무에 복귀한 사람이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에 국무위원회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이거 장현주 변호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아직은 일단 브리핑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도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주호 그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인수위도 없이 임기가 바로 시작돼서 지금 바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정 운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사실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당연히 신임 정부가 관련돼서 내각을 구성하고 또 장관들도 임명하겠지만 실제 임명돼서 그 자리에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의는 반려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사직을 받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왜 달리 평가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함의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검찰개혁이라는 부분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검찰 개혁이 사실 완전하게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완전하게 또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사명을 또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을 아마 정권 초기부터 크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의를 일단 반려하면서 연속성을 꾀하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사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 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일단 리더십 공백, 뭐 전국 구상을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협력이 필요하고 뭐 그런 취지인지는 뭐 정확히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일전에 나갔던 속보,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의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뭐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내가 완성까지 뭐 청무로 돼 있고 여러 기간이 좀 시간이 적지 않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알겠습니다. 강주정 대변인의 용산 대통령실 첫 번째 브리핑 현장도 다녀왔고요. 합동참모본부 합참을 찾아서 여러 군 통수권 점검까지 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만나봤습니다.